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민교과서 1학년 1학기 제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흙을 밟고 싶다라는 단원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을 밟고 싶다. 자, 글의 종류는 수필인데요. 수필은 신변 잡기적인 글이다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문다부터 시작합니다. 동네 꼬마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다. 그것도 흙냄새가 향기로운 아파트 정원에 앉아서 출입금지라는 팻말에도 아랑곳 없이 흙 위에 풀썩 주저앉아 노는 모습이 좋은 놀이터라도 발견한 듯이 신이 난 표정이다. 화단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심으로 돌아가 모르는 척 그들의 노는 모습을 망연자실 지켜보고 있다.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흙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 아이들이 흙장난하는 모습을 망연자실 지켜본 이유는 흙냄새 나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곱슬머리 남자아이가 운동화를 벗더니 신발 가득 흙을 담기 시작했다. 짐 실은 트럭을 만들려나 보다. 이건 추측한 거죠. 이에 뒤질세라 그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는 무엇을 하려는지 흙을 산더미처럼 쌓기 시작한다. 흙으로 온갖 놀이를 꾸미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해 보이는지 군데군데 나무와 화초가 심어진 정원이 그들의 천국인 양 평온하기가 이를 데 없다. 천국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직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아파트 정원에서 흙장난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본 거죠. 한데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아이를 찾던 곱슬머리 소년의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놀이터를 놔두고 왜 하필 더러운 흙을 만지며 노느냐는 것이다. 더러운 흙을 만지며 노느냐,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시각은 흙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트럭을 만들려고 흙을 담아놓은 운동화를 보자 아이 엄마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다. 새 신발에 흙을 묻혀놓아 짜증스럽다는 표현이다. 내버려두고 흙 밀고 자연을 알게 하는 산 공부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았다. 글쓴이의 생각은 흙을 가지고 하는 놀이는 자연을 알게 하는 살아있는 공부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글쓴이의 이런 말을 통해서 글쓴이는 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아이의 옷에 흙 묻히는 걸 싫어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 같아서였다. 흙을 가득 실은 운동화 트럭을 운전해보지도 못한 채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흙 내음을 맡으며 저런 부시의 딱딱함으로부터 해방된 것만 같은 기분을 그 아이는 느꼈을 터이다. 그래서 흙에 대한 아이 엄마와 글쓴이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이 엄마는 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글쓴이는 흙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기성세대의 고집이 아이들의 감성을 짓누른다 생각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파트에 놀이터가 한두 군데 있기는 하지만 모두 모래여서 부드럽고 촉촉한 흙의 감촉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온통 시멘트 바닥에다 빼곡하게 붙어있는 빌딩 숲에서 어찌 생명의 경이로움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으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결코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서류법입니다. 신기한 장난감도 오래 가지고 놀면 흥미를 잃기 마련인데 온갖 놀이기구가 풍성해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 아파트 놀이터에 실증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나도 어렸을 적 흙놀이를 즐겼었다. 어릴 적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회상적이다. 회상. 학교 이동이 잦았던 아버지께서 외지로 발령이 나자 어머니는 나를 사랑채 사시는 증조 할머니와 기거토록 하였다. 비행기나 차를 타는 일에 정도 이상으로 공포증을 갖고 있었던 나는 아버지 부임주로 함께 떠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보아도 무슨 괴물을 보도 무서워서 도망치곤 했을 만큼 문명의 이기에 적응을 못했기에 증조 할머니와 지내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교육열이 대단하셨던 증조 할머니도 어머니 못지않게 자상한 성품이어서 부모님께서도 안심이 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살았던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외지로 발령이 나셨고 비행기나 차를 타는 것을 무서워해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부임지로 떠나지 못한 거죠. 결국 사랑채에서 증조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한 놀이시설도 특별한 장난감도 없었지만 나는 증조할머니와 지내는 게 신이 났다. 촉촉한 흙냄새가 나는 마당에 앉아 손으로 흙을 주무르며 놀아도 야단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흙이 질펀한 마당은 언제나 내 놀이터였다. 길에서 민들레를 뽑아다 흙을 일구어 심기도 하고 신발에 흙을 담아 할머니 차마 및 고량에 뿌리기도 하였다. 주위가 어둑해질 때까지 흙장난에 지칠 줄 모르는 나를 보고도 증조할머니는 웬일인지 화를 내지 않으셨다. 흙강아지가 되도록 실컷 놀라고 하실 뿐이었다. 왜? 자연과 가깝게 지내기를 바랐던 거죠.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볼까요? 생명이 키워내는 흙의 신비로움과 풍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일까. 흙을 만지다 나뭇가지에 찔려 피가 흘러도 증조할머니는 그다지 놀라지 않으셨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흙 한 줌 손으로 집어 상처난 부위에 훌훌 뿌리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곤 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으니 상처도 흙을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자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증조할머니의 흙치료가 비위생적으로 보여 앙탈을 부리곤 했지만 증조할머니는 흙의 영험을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아 거부할 수도 없었다.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 일종인 토신제를 지낼 때도 증조할머니는 흙 한 줌을 그릇에 담아 뒤뜰에 뿌리곤 했었다. 그러니까 흙을 아주 신비롭게 생각하시는 할머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흙에 대한 할머니의 태도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5만원대 정리하십시오. 흙장난을 해도 야단치지 않았고 글쓴이가 다쳤을 때 상처에 흙을 뿌려주고 토신제를 지낼 때 흙을 담아 뒤뜰에 뿌렸다. 이걸 통해서 흙을 영험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을 키워내는 신비롭고 풍요로운 대상으로 여겼다. 할머니는 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39쪽으로 가보죠. 자, 아무런 조건 없이 오랜 세월을 베풀어 주기만 한 땅. 조상이 물려준 토지에 집을 짓고 편안히 사는 게 모두 땅의 은덕이라 생각하신 듯 싶었다. 발을 딛고 다니는 땅이야말로 살 속에 깃든 영혼이고 모든 생명의 고향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땅을 밟고 산다는 게 하나의 사치처럼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땅을 밟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과 가까운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 흙을 가까이 할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하늘의 공간에서 땅으로 내려와 살기도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손바닥만한 마당이라도 있는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결국 아파트의 편리함에 젖어 다시 주저앉게 되고 만다. 자, 그래서인지 근래 들어서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메말라간다 이 소리죠. 5년 동안 한 아파트 통내에 사는 아주머니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가벼운 눈인사 정도를 하는 것이 고작이고 서로 왕래해 본 일이 없다. 가까운 이웃이 없다면 훈훈한 정도 느끼지 못할 텐데 철저하게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지구의 절반 이상이 흐르는 물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라고 하지 않고 지구라 칭한 것도 흙이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땅과 멀어질수록 병원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뎌진 심성을 깨우치는 건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이지 않나 싶다. 결국 땅을 벗어나면 건강도 나빠진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5만원대 정리하십시오.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파트의 편리함에 젖어있고 인간관계가 점점 메말라가 있고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글쓴이의 태도는 흙과 멀어져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밟고 싶다라는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35쪽으로 가셔서 정리 한번 해보시죠. 한번 보시죠. 흙을 밟고 싶다. 자, 그래 종류가 수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필은 신변잡기적인 글이다라는 거죠. 자, 회고적이며 경험적이고 비판적이며 아이들이 흙놀이를 제재로 삼아서 글을 쓰는데 특징을 보시면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고요. 흙과 동떨어진 현대인들의 메마른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흙놀이에 대한 젊은 엄마와 나의 증조할머니의 태도가 어떻다? 대조적이다라는 거죠. 젊은 엄마는 마이너스고요. 증조할머니는 플러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어릴 적 흙놀이의 기억을 통해 깨달은 흙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흙놀이에 대한 인물의 태도. 아이 엄마, 요거 중요하죠. 부정적이고 할머니는 긍정적이면 나한테 어떻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자, 현대인들에 대한 그스의 태도. 현대인들의 모습은 부정적이죠. 그스의 태도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아파트의 편렘에 젖어 살고 있고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구라 하지 않고 지구라 부른 이유는 지구라는 것은 흙이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을 밟고 싶다를 예측하며 읽어보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마이노트에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단원 흙을 밟고 싶다 마무리됐고요. 오마이노트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